자, 이번 시간 감정평가사 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사 이제 법률이고, 여기는 이제 세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결격 사유하고 등록과 관련된 경우하고 감정평가 법인,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 이제 징계, 그리고 감정평가업자와 관련해서 뭐 과징금 이런 부분이 이제 출제가 자주 되니까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총술과 관련해서 법의 이제 목적 나있는데, 법의 목적은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고, 그다음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토지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과 관련해서는 잘 다루셔야 되고, 토지 등은 토지하고 이제 정착물, 공산,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하고 이들에 관한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토지 등의 이제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재산하고 해당되는 이제 권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통령령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재산이 법에서 이제 5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는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관련해서 이제 토지하고 토지의 이제 정착물하고 동산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게 나 있는 5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하고 산업재산권하고 법권, 광권, 그 밖에 물권에 이제 준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임목, 그리고 네 번째가 등기나 또는 등록하는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뭐 이와 같은 등기나 등록되는 재산도 감정평가 대상이고, 그다음 이제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도 감정평가 대상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토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감정평가 용어와 관련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토지 등이니까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감정평가 대상 토지 등과 관련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이 감정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등과 관련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를 하는 것. 자, 그래서 뭐 감정평가 일단 뭐 용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입니다. 감정평가업은 타인에 의뢰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이제 감정평가를 법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감정평가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의 상태에 의해서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와 같은 이제 감정평가법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업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자, 개인자격으로 이제 할 때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업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감정평가법인하고 감정평가사 두 가지. 그래서 평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고하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는 인가를 받아서 각각 하는 경우가 감정평가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용어형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잘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정평가할 때 기준과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가,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는 법률에 따른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기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야 되고,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 이때는 표준지 이제 공시가가 아니고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이제 감정평가할 때 기준 원칙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하고, 그리고 이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를 기준하고, 그리고 이때 표준지 이제 공시가와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하는데, 임대료 등을 고려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하고 담보권 설정이나 경매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토지의 이제 임대료나 조성비용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뭐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하는데 임대료 등을 이제 고려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거와 관련해서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번에 토지 등의 이제 감정평가 관련해서 자산 재평가법에 의해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나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료나 조성비용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임대료나 또 조성비용 고려해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송과 관련해서 일단 감정평가를 하는데,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임대료나 조성비용 이 부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목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목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나 신탁회사 등 타인에 의해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해서 각각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표준지 이제 공시가 위에 해당되는 토지의 임대료나 또는 조성비용을 각각 이제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의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법에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토지 등의 관리나 매입이나 매각, 경매, 재평가와 관련해서 토지 등을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국가 등이 이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신탁회사,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
금고이나 법률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금융기관 등과 관련해서는 대출이나 뭐 자산의 매입이나 매각, 관리,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금융기관 등이 거기에 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목적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도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두 가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의뢰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사 협회,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다가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해서 추천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과 관련해서 이제 요청이 있게 되면 협회에서는 7일 이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해서 뭐 협회에 요청하게 되면 협회가 추천, 뭐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지만은 7일 이내 가까이 이제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날짜와 관련해서 기간 그 부분 좀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는 자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자, 시험에 이제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과 관련해서 취소와 관련해서 일단 필수적 취소, 즉 취소해야 한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사유는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그밖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이제 처벌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 뒤에 하면 이제 다시 하지만 감정평가에서 이제 자격과 관련해서 자격 취소해야 한다.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이와 같은 경우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결격 사유. 그 결격 사유라는 건 한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있으면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이제 장애가 되는 그 같은 이제 사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격 사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유는 뭐 민법상의 이제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받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제적 사유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선고 받고 법원으로부터 복권이 되지 아니하면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각각 형 선고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금고 이상의 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법률 위반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해당되는 형과 관련해서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종료가 됐다는 건 선고된 형 다 복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가 된 경우, 집행 면제는 주로 뭐 특별 사면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고 해당되는 이제 형의 집행이 이제 끝나거나 또 집행이 면제가 되게 되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즉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으면 이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집행 종료나 이제 집행 면제 이후 3년이 만약에 경과됐다. 3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이때만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경과 규정이 있다. 이거 좀 유념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근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 집행 자체가 유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유예는 보통 1년에서 이제 5년 그 기간 내에서 법원의 판사가 이제 집행을 이제 유예를 하는데 이때는 그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면 형 집행 유예 기간 3년이 3년, 5년이 5년 그 같은 이제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가 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과 규정 1년이 적용이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이제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는 3년이고 집행유예는 1년이 이제 경과가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 선고 자체가 유예가 됐고 이때는 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 유예 기간은 형법에서 2년으로 선고유예 때 유예 기간 2년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자격 취소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기대인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가 된 경우, 자, 이때는 경과 규정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징계입니다. 징계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가 되면 이때는 경과 규정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며. 자, 그럼 이제 징계에 의해서 자격 취소가 되는 사유가 39조에서 제11호하고 제12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1호는 감정평가사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형 2년 이상, 2회 이상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아서 그 형이 확정이 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실범 제외하는데 이때 취소가 되게 되면 5년. 그 다음 이제 12호는 업무정지 1년 이상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가 될 수가 있고, 자격이 취소가 되면 5년이 경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하고 7번 두 개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외국의 감정평가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서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사 이제 자격을 인정해주면 우리나라도 대상 국가에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경우, 좀 전에 봤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이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감정평가사 업무 수행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할 때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업무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하고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고, 그리고 두 번째 토지 등의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컨설팅과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업무는 외국의 감정평가사를 하더라도 인가를 할 때 제한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업무입니다. 그 세 가지 업무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일단 자격이 취득이 되면 자격 취득하고 나서 국토교통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무 수습을 마치고 실무 수습을 이제 마치고 국토교통 장관에게 등록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 수습과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원칙은 이제 1년이고 그 다음에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기대인데 감정평가 관련해서 이제 경력자는 이제 1차 시험 이제 면제되는데 1차 시험 이제 면제받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무 수습 기간 관련해서는 일주일.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실무 수습 기간은 원칙은 이제 1년 실무 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 수습과 관련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국토교통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무 수습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 장관의 이제 승인, 협회가 이제 승인받기 위해서는 협회는 실무 수습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무 수습이 종료가 되게 되면 국토교통 장관에게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국토교통 장관에게 실무 수습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 갱신 절차가 있습니다. 갱신은 갱신과 관련해서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이제 정합니다. 기대인데 일단 법률상으로 이제 갱신할 때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통령령에서는 감정평가사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 갱신은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갱신과 관련해서 각각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60일 전까지 갱신 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 장관에게 신청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60일 전까지 갱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국토교통 장관은 갱신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갱신과 관련된 통지는 국토교통 장관이 5년이 되는 날에 120일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갱신 법률상으로는 3년 이상 기내인데 시행령에서는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주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고 갱신에 거부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사유하고 등록 갱신과 관련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자, 그래서 법에서 일단 4가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등록하고 갱신 거부 사유에서 나있는데 좀 전에 봤던 결격 사유에 달할 때하고, 그 다음 실무 수습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다음 징계와 관련해서 2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해서 자격이나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 차원에서 자격이나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 이때는 이제 경과 규정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등록 자체 또는 등록이 이제 갱신과 관련해서 거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와 관련해서 업무 정지가 된 감정평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와 관련해서 업무 정지 처분받은 경우 이때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일 때는 갱신이나 등록 자체가 각각 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등록 거부하고 갱신 거부 사유
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거부가 된 사람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때는 형벌, 여러분 교재에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이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등록하고 등록 거부 사유 각각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국토교통장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그래서 세 가지 결격 사유에 나올 때하고, 그 다음 감정평가사가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여기 나 있는 이제 세 가지 사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그 부분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해야 하는 경우, 여기 해당하는 경우, 이거 위반했을 때, 즉 감정평가업을 계속했다. 그럼 이때는 형벌, 이때도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나이 있는 거, 뭐 2년 나이인데 2년을 3년으로 이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무소 이제 개설 신고.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하고 실무 수습 끝나고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한 이후 감정평가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개인일 때는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정평가법인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각각 감정평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설 신고에 전환인데, 개설 신고는 국토교통장관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감정평가사 사무소에 개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고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한 이후 신고사항이 변경이 됐다. 신고사항이 이제 변경이나 또는 감정평가과 관련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다는 건 여기 해당이 되면 이때도 국토교통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무소 개설 신고뿐만 아니고 신고한 사항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도 국토교통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이 이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이 이제 신고사항이 이제 변경이 되면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장관에게 각각 변경과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사항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속 감정평가사를 고용 등을 하는 경우, 아니면 합동사무소와 관련해서 합동사무소의 규약이 변경이 된 경우, 자, 이때도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변경과 관련된 신고는 변경된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변경된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경된 날은 시간상으로 사후, 즉 변경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변경된 이후 사후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성격 변경된 날이 이제 기준이라는 거,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개설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등록하고 갱신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 각각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법인의 사원이나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이 감정평가 법인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감정평가 법인 자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이 사무소 개설 신고와 관련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관련해서 법인의 설립인가 취소나 또는 업무가 전개된 감정평가 법인의 설립인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 감정평가 법인 자체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되는 감정평가 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즉 임원으로 있던 사람, 사원이나 이사로 있던 그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이제 기간 동안 1년이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개설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 의미를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폐업 등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다시 개설 신고할 수 있냐 판례인데,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 정지된 경우에는 업무 정지 기간 지나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는 각각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무소 개설 신고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합동사무소, 이거는 주로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공동으로 함께 이제 사용을 할 때, 이때 해당되는 이제 사무소를 합동사무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사무소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효율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감정평가소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합동사무소에 이제 두어야 되는 감정평가소의 이제 수는 2명 이상, 2명 이상이 이제 됐을 때 합동사무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설치 제한과 같이 나 있고, 감정평가사 이제 사무소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이제 사무소만 설치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신고하고 일단 사무소 설치할 때는 하나의 이제 사무소만 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위반하게 되면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소속 감정평가사면 직원으로 감정평가사를 이제 둘 수 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 감정평가사 두는 건 법률상 임의사입니다. 반드시 소속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일단 법인이 이제 구성해서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임의사입니다. 필요하면 이제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원 또는 이사가 되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이제 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사원하고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사원하고 이제 이사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분명이고, 그다음 대표사원하고 대표이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는 5명 이상 감정평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명 이상 감정평가사 두는 것 법적으로 이제 의무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원수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는 주사무소니까 주로 이제 본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지점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각각 최소 감정평가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 각각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각각 둬야 된다. 최소 인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다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일단 법인 5명 이상 둬야 된다. 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